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100세 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비트코인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코인 시장에서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또 앞으로 비트코인 방향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9월 들어서 비트코인 거래량이 57% 급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거래가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관심이 적다는 것이죠.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멘텀을 기다리는 것이죠. 거래량이 늘 수 있게 하는 불쏘시개 같은 그런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멘텀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인 시장에서의 그런 거래량 급감과 더불어 매매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거래량이 6개월간 현물 94%, 파생 상품 73% 감소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수개월 동안의 거래량 감소는 시장이 위태롭고 불안정한 상황임을 나타낸다라고 크립토컨트 기고자 비트코인 온체인 애널리스트 크레이지 블록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유동성이 크게 감소한 것이죠. 근데 유동성이 감소한 것은 비단 코인 시장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트코인만 유동성이 급감한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도 다 마찬가지죠. 투자 자산으로 묶인 이 대상들은 다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의 선물 롱숏 비율을 보게 되면 숏의 비율이 많아지고 있죠. 롱 48.9%, 숏 51.1%.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단기적으로 하락에 베팅하는 비율이 좀 많아지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거래량이 줄어든 가운데서 하방이 약간 우세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하방에 대한 의견들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고금리 유지에 비트코인이 25,000달러 하회 가능성에 대해서 매크로 전략가 마이크 맥글론이 이렇게 언급을 했죠. 이 사람은 위험자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비트코인 위험자산의 비트코인 가격이 5% 이상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25,000달러를 하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대답했고요. 그럼에도 언젠가는 가격이 회복될 것이며 금 국채처럼 거래될 것이다.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참 의미 없는 말을 쏟아넣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언젠가 가격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겠죠. 2016년 이후에 비트코인의 투자 수익률은 테슬라, 엔비디아 주식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워처그룹가 암호화폐 및 매크로 전문 투자 정보업체 이코 이노메트릭스가 2016년도 이후에 비트코인의 투자 수익률이 테슬라 및 엔비디아 주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그 자체로 아웃라이어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상과 확연히 구분되는 대단한 물건이 아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수익률이나 엔비디아 수익률이나 비슷한데 굳이 비트코인에 목을 맬 필요 있는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글쎄요.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될까요?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주식 고유의 특성에 의해서 상승률도 크게 나타난 바가 있겠지만은 비트코인은 이제부터 다르게 봐야 될 것으로 저는 간주하고 싶습니다. 차트의 모양을 보게 되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뭔가 쉬어가는 느낌입니다. 거래량도 많이 줄었습니다. 과거 거래가 많이 활발했을 때는 급등의 형태로 나타났지만 거래가 많이 줄어드는 관계로 움직임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거래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만 현재 26,000달러 전후한 자리에서 움직이는 이 상황, 여기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다 던져버려야겠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모아가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상승 모멘텀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10월 달에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몇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선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또 내년을 바라보면 비트코인은 또 반감기가 주어져 있고 여러 소송에 대한 결과도 곧 나와야 될 것이고 또 미국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또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안이 나오는 것도 이슈가 될 것이고 그런데 강력한 상승 모멘텀은 어떤 것도 지금 주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오태민 작가의 저서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화 이 책에 대해서 계속 해설을 하면서 드렸던 말씀은 지정학적 상황을 유심히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정학적 상황에서의 변화를 유심히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북한과 러시아가 만남을 한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졌다라는 기사, 이 기사를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자, 지정학적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이런 움직임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두 나라가 밀착 행보를 보이며
이 만남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거죠.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를 포함한 군사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예측이고 너무나 당연한 목적일 것입니다. 무기가 부족해진 러시아는 북한에 무기를 공급받고, 또 북한에는 고급 군사 기술과 식량을 제공하는 이런 거래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이 양국 무기 거래가 현실화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또 북한, 러시아, 중국, 그리고 한국, 미국, 일본으로 대립하는 신냉전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흐름, 이제 어떻게 되느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벌써 19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6월부터는 우크라이나군이 대반격 작전에 나섰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걸어 잠그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근데 러시아는 지금 무기가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러브콜을 지금 하는 상황입니다. 10월 말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역이 겨울철에 접어드는 기상 조건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럼 우크라이나 군은 이제 대반격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40일 정도가 남았다라고 봅니다. 자, 굳히기 작전에 들어간 러시아군의 방어 세태는 견고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이제 제공되고 있는 무기, 기대되는 무기가 몇 개가 있죠. 근데 미국의 에이브럼 전차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도착을 하고요. 이곳으로 이제 반격이 나타날 때에 러시아가 부족한 무기를 북한으로부터 수요를 받고 서로 간에 또 치고받는 또 난타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브럼스 전차 31대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것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전술 지대지 탄도탄 지원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본토까지 사정권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출구 전략을 찾기 어려운 전쟁의 양상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결국 북한과 러시아의 만남 이후에 북한으로부터 무기가 러시아에 지원되고,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침공할 때 또 러시아는 반격을 하는 이런 양상을 봤을 때 이 전쟁은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이 전쟁으로 인한 다른 나라로의 확산 여파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의 역할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이렇게 전쟁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대만 전쟁의 위협, 북한의 호전적 상황, 중동 이란의 부상,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대해서 영상 안내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올해는 또 한반도 정전 70주년입니다. 이것도 무시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70주년, 70년 동안의 평화로운 시기, 장기화된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1세기라는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전쟁이 없었던 적이 한반도에 한 번도 없었단 말이죠. 이거를 염두할 때에 한반도도 전쟁 가시화되는 것을 무시를 못합니다. 자, 비트코인의 가치는 뭡니까? 금에 비해서 국경을 넘기 쉬운 장점, 빠르고 쉬운 보편적인 이동수단. 그 전쟁 시에는 과거의 금값의 상승률이 눈에 띄게 활발했다면 앞으로는 비트코인이 그 금의 자리를 대신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제가 이미 언급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비트코인 관계에서 이 비트코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다시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로부터 침공받은 다음날 정부 공식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었습니다. 이 이유는 금융망 파괴 시에 은행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대응이죠. 그 전자지갑으로 암호화폐 수백억 원을 기부받았고, 그 암호화폐로 방탄조끼, 헬멧, 의료용품을 구매했습니다. 살상 무기는 사지 않았어요. 이 암호화폐가 살상 무기를 사는 그 수단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이죠. 러시아도 루브라 가치 폭락을 하는 것을 대비로 암호화폐를 대량 매수했습니다. 스위프트 결제망 퇴출로 루브라 거래가 중단될 것에 대한 대응이었죠. 그리고 석유, 가스 수출 시에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전 세계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게 러시아와 거래하지 말라는 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왜 거절당했습니까?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어느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탈중앙화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중앙화로서 제재를 받지 않는 탈중앙화 코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투자 자산으로 엮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투자 자산으로 볼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비트코인은 생존 수단입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의 강한 상승 모멘텀은 바로 이런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할 때일 겁니다. 그러므로 이 투자 자산과 엮어서 현재의 고금리 상황이라든지 또는
통화 정책, 금융 정책에 의해서 전체 투자 자산 시장이 하락하는 것에 엮어가는 그런 언론의 뉴스가 나왔을 때 그것에 세뇌되지 마시고 거기서 벗어나서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통찰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정학적 상황과 연계된 비트코인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는 하방 압력을 받고 있지만 한번 뺐다가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을 연도하십시오. 한번 뺐을 때 절대 당황하지 말고 좀 총알을 아껴놨다가 바로 뺀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매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방은 오히려 절호의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시고 비트코인을 투자 자산으로 엮으려는 그 시도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존 수단이고 그리고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가장 상승률이 크게 나타날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 클릭 링크 들어오시면 무료 차트 분석방 입장하는 길을 안내 드립니다. 여기서는 단기 대응법은 롱숏 포지션이 중요하죠. 단기 대응법 그리고 필수 정보를 근거로 한 중장기 대응법을 안내 드리고요. 여러분이 보유하신 코인에 대한 분석도 해드립니다. 최근에 급상승한 통코인과 같은 바로 제2의 통코인이 무엇인지 그 코인도 여러분께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아래 더보기 클릭 링크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